시작. 이제 소리가 나오지.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뭘 해야 되더라? 애플리케이션 공유. 자, 이제 추석을 긴 연휴를 마치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을 때는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과제 3, 제출일 일주일 후 여러분들한테 5문제인데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계산해 보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뭐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할 Variational Principle에 대한 거 2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뭐 스피노빗 커플링 뭐 이런 거 할 때 수소 원자에서 R분의 1, R제곱분의 1을 지난 학기에 했나?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지, 당연히. 그래서 다시 한번 해줄 수도 없나요? 해줄 수 있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그래서 숙제 마지막 2문제는 R분의 1과 R제곱분의 1을 간단한 시어리엄을 증명하고 파인만 헬만 시어리엄을 증명하고 그걸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걸로 우리 그렇게 하고 우리 뭐더라? 중간시험 중간고사 우리 지난번에 다 공고를 하지 않았었나? 공고에 의하면 10월 24일 토요일 1시부터 4시까지 강의실 시험 볼 시간은 강의실은 나중에 공고를 하고 시험 범위는 그 한 주 전에 배운 다음 주에 배운 데까지 다음 주에 어디까지 배울까? 이제 우리 그걸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거를 먼저 하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면 Variational Principle를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 Ground State Wave Function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Ground State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우리 뭐냐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우리가 쓰면 Normalized 돼 있지 않는 경우.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Variational Principle은 우리가 적당히 뭐 시미트리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적당한 웨이브 펑션,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을 잡아. 그리고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뭐야? 시도 함수, 시험 함수.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하는 거죠. 물론 이게 노멀라이즈가 돼 있지 않으면 노멀라이즈를 해야지. 그런 다음에 요거를 요 파라미터를 도입을 한 거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한 거. 미니마이즈 하는 걸로 우리 요 말은 너무 간단한데 우리 요 간단한 예를 힐륨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를 예를 들고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한 2개 정도를 풀어보면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는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으로 다음과 같은 걸 잡았어. 그냥 2개를 곱한 거야. 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무시하고 2개를 곱했어. 전자들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되냐? 지난번에 뭔가 좀 스크리닝 이펙트를 보면 원자 핵의 전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전자가 막 앞에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스크리닝 이펙트가 해서 원자 번호가 힐륨일 경우엔 2가 아니라 effectively 2보다 조금 작아지는. 왜냐면 전자가 앞에서 막 가리고 알짱거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G스타. 요 psi 100는 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 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 뭐죠? 이게 바로 정확하게
하이드로진 애텀의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인데 다만 어토믹 넘버가 C가 C 스타로 바뀐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 요거의 요 아이겐 밸류는 우리 쉽게 알아. 근데 지금 1, 0, 0 그러니까 n이 1이니까 원래는 n제곱분의 1인데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mc제곱 곱하기 C 스타 알파의 제곱이죠. 요거를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이거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잘 보면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인데 요거는 D 스타에 의존을 해. 웨이브 펑션이죠. 그렇지만 해밀토니안은 D 스타에 의존하는 게 아니죠. 해밀토니안은 우리가 그냥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자 두 개의 원자 카이네틱 에너지와 원자와 핵과의 쿨럼 인터랙션, 그 다음에 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이걸 본 거죠. 이걸 우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계산을 안 했나? 가만히 있어보자. 내 계산은 근데 그걸 계산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까? 그냥 계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되도록이면 계산을 적게 하는 거. 가만히 있어 보자. 요거랑 요거를 결합을 하면 원래 요거를 마이너스 C 스타 2제곱 4파이 엡실론 제로 R1이라고 쓰면 R2에는 의존하지 않으니까 요 psi R2의 제곱에 대해서 R2에 적분하는 거는 1. 왜냐면 그게 노멀라이즈 됐으니까. 그 다음에 psi 1에 대해서 계산한 거는 이게 바로 우리가 조금 아까 풀었던 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니까 2일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나요? 바꿔 쓸 수 없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된 거죠? 원래는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카이네틱 에너지에다가 요거를 더한 거는 2로 쓰고 요거에 대한 expectation value만 계산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쓰면 요 두 개를 쓴 거는 우리 요거 계산하면 2 4파이 엡실론 0 그리고 요거를 쓰기로 했으니까 C 마이너스 C 스타 R2에 대한 제곱은 psi R2에 대한 웨이브 펑션이 노멀라이즈 되는 게 적분하면 1이 되고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거 알아. 이게 뭐지? R1에 대해서 100에 대한 expectation 들죠. 이게 얼마라고? C인데 C 대신에 스타를 써야지. 이걸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거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내가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여기 일반적으로 N인 경우 가혹하다. 그렇죠. 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2 C 스타 4파 엡실론 0 A 0분의 C 스타. 쉽게 구하죠. 그죠? 김승현이는 또
고생해봐. 근데 이거는 요 P2에 대한 것도 똑같이 하니까 요거에 2배를 하면 되지. 그죠? 요거는 이건 어떻게 하지? 빰. 지난 강의를 보면 우리 계산했잖아. 우리 이거 계산했잖아. 그죠? 계산한 결과가 뭐더라? 요거야. 그죠? 요거 대신에 C 스타로만 바꿔 쓰면 되죠. 그지? 앞에 상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 그래서 내가 지난번 강의 노트를 그냥 써놨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트라이얼 펑션으로 계산한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으로 끄집어내면 요거 2개가 있어야 되지. 그 2배 1과 2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 이것도 2배를 해야 되는데 2배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2배해서 썼고 그 다음에 이거를 2배를 해야 되는데 앞에 이거는 어떻게 하지?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있잖아. 2 스퀘어 오버 나누기 4파 에플론 제로가 이게 알파 H바 C고 그죠? 그 다음에 A0는 A0가 H바 이거 역수는 A0의 역수는 알파 MEC H바죠. A0가 이거가 역수로 주어지죠. 그래서 보면 H바가 상쇄되고 알파 제곱 MEC 제곱이야. 그러니까 요거니까 앞에 있는 거 요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2에다가 2개 있으니까 2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플러스 4지. 그 다음에 앞에 게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4분의 5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분의 5였어요. 드디어 계산했어. 우리가 원래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을 노멀라이즈 된 웨이브 펑션을 썼기 때문에 우리 노멀리제이션을 우리 고려를 하지 않았죠. 자, 이제는 뭐죠? 드디어 우리 뭐냐 하면 에너지에 대한 해밀토니안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우리가 도입한 파라미터 Z 스타에 대한 함수로 썼죠. 이걸 미니마이즈 하면 되죠. 우리 이걸 보면 Z 스타 2G 스타의 제곱 마이너스 4G 스타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Z 스타의 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의 2차 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우리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면 그게 최소값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요거에 다시 말하면 요 안에 있는 요거를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을 구하면 되죠.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C스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4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먼저 간단히 쓰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2배 C 스타의 제곱 플러스 4배 C 스타 마이너스 4분의 5 C. 완전 제곱을 할까 그냥? 요거를? 물론 해도 되지만 완전 제곱 형태로 쓰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C 스타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묶으니까 2배 C 2배 C 마이너스 8분의 5 C 스타니까 마이너스 2배 C 스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6분의 5의 제곱 빼기 요거의 제곱. 다음 같이 쓰면 되죠. 그래서 뭐냐면 C 스타가 C-16분의 5인 곳에서 미니마이즈가 되죠. 우리가 이걸 스크리닝 이펙트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C가 2면 C가 2인 것보다 요만큼 더 감소한 전자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유효 이펙티브를 막은 것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때 에너지 값이 얼마죠? 요걸 집어넣으면 되지 뭐. 그죠? 요걸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이 제로는 우리가 지금 로어 바운드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계산한 거에 미니마이즈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처음에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을 쓴 걸 보면 웨이브 펑션은 이거가 어퍼 바운드를 우리가 계산한 거예요. 어퍼 바운드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이거를 C를 2를 집어넣고 이걸 다 계산을 하면 우리가 실험적으로 본 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퍼터베이션이라고 생각하고서 계산했을 때는 74.8 일렉트론 볼트.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거에 대한 justification, 우리 그러면 좀 더 좋은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을 고르면 좀 더 실험값에 가까운 걸 얻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이제 보는데 우리가 지금 그 중에 한 개를 다음과 같이 구한 거죠. Forced excited state는 좀 더 구하기 어려운데 그거는 이 첫 번째 이거의 웨이브 펑션의 오소고널한 컨비네이션으로 골라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물론 uncertainty는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variational principle 물론 아주 우리가 복잡한 힐륨 애텀에 대해서 봤지만 우리가 다른 좀 더 간단한 시스템 우리 여러분들 그 교재 저 그리피스 책에서 보면 그 여러 가지 연습 문제 중에서 아주 여러 가지 그 연습을 우리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드디어 그러면 이제 힐륨 애텀을 했으니 다른 분자나 혹은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 원자의 주기율표를 할까? 귀찮지. 귀찮아 난. 그런 거 하려면 화학을 하지 내가 왜 물리학을 했겠어. 그래서 우리 그거 안 할래. 너무 좋죠. 왜냐면 우리 이런 거는 연습 문제를 내기도 그렇고 물론 양적하게 여러 가지 원리를 보는 건 좋지만 너무 복잡하다 이거야. 우리 복잡한 건 싫어. 닥치면 해야 되겠지만 우리 그래서 우리 다음 토픽
다음 토픽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강의를 할 때는 잠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다 1학기 때를 안 했기 때문에 1학기 때 한 거를 다 그리피스 책으로 한다고 해서 그거를 주로 하지만 내가 또 그 불평을 했던 게 뭐냐면 그리피스 책은 전반은 좋은데 후반부로 갈수록 좀 약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썼던 가시오르비치 책의 내용을 둘이서 섞어서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건 사실 가시오르비치 책의 내용을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텐데 이제 좀 약간 섞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할 거는 토픽을 좀 바꿔서 퍼터베이션 중에서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theory를 할 테고 그 다음에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은 여러분들이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에서 정했던 에너지 스펙트럼 여러 가지 에너지 스펙트럼을 보면 그 에너지 스펙트럼 사이에서 나오는 에너지 레벨들 사이에서의 트랜지션 레이셔를 많이 내냐 그리고 이런 걸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이에요. 다시 말하면 포톤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거.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에서 볼 테고 그럼 트랜지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젠 애텀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에너지 레벨이 있으면 이 사이에 포톤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면 좋은데 포톤은 스핀 원인 입자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 에너지도 보존돼야 되지만 앵귤러 모멘텀 이런 게 다 보존이 돼야 돼. 그래서 그게 보존이 되려면 만족해야 될 여러 가지 소위 셀렉션 룰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한 퀀텀 넘버를 가진 스테이트들 사이에서만 트랜지션이 가능해요. 우리 그런 거를 그냥 보기 어려운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요건 내가 가시오르비츠에서 할 테고 요거는 그 뭐지? 똑같은 쥐리죠. 그리피스 책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안 했다고 했던 우리 그 부분인데 이게 요거는 굉장히 잘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피스 책에서 나와 있는 시미트리를 주로 볼 테고 그 다음에 요 시미트리에서 내가 볼 것은 셀렉션 룰 그 다음에 요거에서 나오는 radiative decay 가장 중요한 거는 수소 원자의 2p1s 트랜지션을 계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충돌 그리고 이렇게 볼 거예요. 물론 그리고 시간이 나면 여러분들이 어프록시메이션 메터드 중에서 하지 않았던 WKB 그 다음에 요새 한참 관심이 되고 있는 퀀텀 인포메이션에 대한 인트로덕션 이런 거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다음과 같은 토픽으로 할 테고 아마 중간고사 끝나기 전에는 여기까지는 대충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다음과 같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랑 이제 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 시간부터는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예쁘게 써줘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닌데. 이제 퍼터베이션 중에
퍼터베이션이 여태까지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걸 봤는데 우리 시간에 의존하는 경우. 시간에 의존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해밀토니안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답을 잘 알고 있는 물론 시간이 인디펜던트한 해밀토니안 H0에다가 퍼터베이션이 들어오는데 물론 람다는 B가 H0랑 거의 크게 같다고 하면 람다가 아주 작으면 이게 퍼터베이션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쓴 거고 이게 시간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토탈 해밀토니안은 시간에 의존하죠. 시간에 의존하면 일반적으로 그 시스템에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죠.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것은 퍼터베이션에 의해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스테이트에서 트랜지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다시 말하면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에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퍼터베이션에 의해서 트랜지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걸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관심 있는 거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에 의한 트랜지션. 다시 말하면 포톤이 어떻게 흡수되거나 방출되느냐 우리 하는 거를 우리 살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작하는 거는 우리 당연히 뭐부터 시작하냐면 H0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 물론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역시 시간에는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은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H0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아서 H0는 에너지가 보존, 이거의 아이겐 스테이트, 이 H0로 개설되는 시스템은 에너지가 보존되고 아이겐 스테이트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잘 어떻게? H0 phi n 언퍼터브드 에너지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이 우리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걸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슈는 이제 그거랑 다른 게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이랑 다른 게 뭐냐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거죠. 다음과 같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거죠.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보면 웨이브 펑션이 시간에 의존하죠.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웨이브 펑션에 대한 시간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슈레딩거 픽처에서 본다 그러죠. 이런 픽처에 대한 얘기는 지나갑게 배우지 않았나? 이와는 반대로 이니셜 스테이트의 스테이트를 고정시켜 놓고 여기에 나타나는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가. 오퍼레이터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게 하이젠버그 픽처라고 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나갑게 안 배웠나? 배웠나? 안 배운 걸로 기억해? 안 배운 걸로 걱정할 필요 없어. 좀 있으면 인터랙션 픽처를 할 때 우리 다 할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슈레딩거 픽처는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이 솔루션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데? 우리가 솔루션을 람다에 대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한다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퍼터베이션이죠. 이걸 쓰려면 어떻게 쓰느냐? 솔루션을 써야지 뭐. 솔루션을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임의의 컴플릿 셋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면 되죠. 베이시스를 컴플릿 베이시스를 정하면 되지.
근데 컴플릿 베이시스 정했잖아. 하나. 아무 걸로 해야 되지만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거의 베이시스로 임의의 웨이브 펑션을 전개할 수 있죠. 전개해. 우선 편의상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레벨이 있어서 썸으로. 물론 컨티뉴어스 하면 이 썸이 적분이 되는 거죠. 우리 많이 본 폼이죠. 그죠? 이건 좀 초록색으로 해볼까? 많이 본 폼이야. 그죠? 앞에 있는 계수, 요 에너지에 대한 오실레이션 팩터, 그 다음에 베이시스. 이렇게 쓰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썼던 거랑 다른 게 주의해야 될 게 앞에 있는 계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쓰자 이거예요. 그게 변할 테니까. 요거에 의해서 변할 테니까 우리가 베이시스는 이렇게 쓰지만 요거를 t에 대한 함수로 놓고 요 CNT를 람다에 대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구하자는 게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어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왜 이렇게 놓냐? 이렇게 놓는 거는 우리 마음이지 뭐. 그죠? 이렇게 놔도 이렇게 놓는 데는 아무 틀린 데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시작하겠다 이거.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면 이 식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간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하면 시간에 대한 데리버티브는 여기에 작용하면 EN0가 나오지만 요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데리버티브가 있고 오른쪽은 쓰면 되니까 우리 그거 쓰면 summation n 좌변을 먼저 쓰면 IH바 dCN dt 그 다음에 IH바가 있으면 exponential 팩터를 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커먼 팩터를 내가 봐야 이게 좌변이죠. 미분한 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 오른쪽이 h 곱하기 사인데 h가 EN0 원래는 여기다가 H0 플러스 람다 VT를 곱하는 건데 H0를 phi n에다가 어플라이를 하면 EN0가 나오고 아이겐밸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람다 VT CNT 이 식으로 보면 여기 캔슬이 되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왼쪽으로 넘기면 CN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에서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은 아이디어로 왼쪽에다 phi m 브라를 어플라이 해요. 그러니까 스칼라 프로덕트 취하는 거죠. 물론 phi m과 n은 달라서 서로 오소노멀해서 물론 디저널한 경우는 나중에 신경 쓰고 디저널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오소노멀한 컨비네이션을 정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phi m을 어플라이 하면 첫 번째 거는 phi m을 어플라이 하면
이건 넘버니까 상관이 없고 여기 들어가면 phi m 델타 mn이 되니까 모든 n에 대한 서메이션 중에서 m만 나타나고 이게 IEM0가 되죠. 첫 번째 텀은 IH바 DCM DT 이게 마이너스로 있으면 이거 오른쪽으로 넘겨서 그려봅시다. 오른쪽으로 넘겨서 보면 서메이션 n CNT 숫자고 람다 e to the 마이너스 I EN0T over H바 phi m 이제 V가 오퍼레이터이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는 다음과 같아. 소위 매트릭스 엘리먼트로 우리 다음과 쓸 수 있죠. 그래서 양변을 요거로 요 팩터로 나눠주면 IH바 DCMDT는 summation n CNT 다음 같은 결과를 알았죠. 이걸 이용해서 CN에 대한 람다에 대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구하면 돼. 이걸 어떻게 람다에 대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구하나? 처음에 들으니까 난감하죠? 난감한데 우리가 먼저 봐야지. 우리가 처음부터 기본부터 차근차근 봐야죠.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네. 시간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네. 풀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하지. 이니셜 컨디션을 우리가 먼저 정해야 되죠. 이니셜 컨디션은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구할 수 있는데 물론 나중에는 어떻게 정하느냐에 상관없는 양을 우리가 쓰겠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처음 생각할 때는 이 퍼터베이션이 켜진 시간이 t equal 0라고 생각해. 다시 말하면 퍼터베이션이 t equal 0에서 딱 켜졌다가 꺼진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면 이 시간이 아주 옛날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로 정할 수도 있어요. 어디를 정하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의 시작점을 어디로 본 건가를 우리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우리 그래서 t equal 0인 경우 사이즈 0인 경우 이니셜 컨디션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unperturbed 해밀토니안의 어떤 특정한 한 아이겐 스테이트에 있는 걸로 생각합시다. 여러 개가 아니라 특정한 한 아이겐 스테이트. phi k. 이거는 앞에 우리가 요걸로 전개했다는 걸 보면 풋사이즈 0는 뭐죠? t가 0일 때 ck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야.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cn0는 이니셜 컨디션을 이렇게 주겠다는 거죠. 혹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는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으로 취해서 그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이건 이니셜 컨디션 잘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이 식을 람다에 대한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요.
람다에 대한 시리즈 익스펜션을 한다는 건 뭐냐면 람다에 대해서 제로스 오더는 이거지 뭐. 제로스 오더라는 건 뭐죠? 람다가 0이면 포텐셜이 퍼터베이션이 없어. 퍼터베이션이 없으면 H0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시작하면 계속 아이겐 스테이트로 남아있죠. 재미없는 거고, 람다의 퍼스트 오더는 이거의 람다의 퍼스트 오더를 어떻게 구해? 이제 소위 리커시브하게 구하는데 람다에 대한 퍼스트 오더는 우리가 어떻게 구냐면 이건 미분하는 거죠. 요건 그대로 여기에다가 cn 리딩 오더 텀을 집어넣고 이걸 풀어요. 이게 리딩 오더면 여기 오더 람다가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면 요거에 의해서 구한 CM은 오더 람다의 솔루션을 가지죠. 그러면 여기다가 오더 람다의 솔루션, 제로스 오더랑 오더 람다의 솔루션을 집어넣고 문제를 풀어서 람다 스퀘어의 솔루션을 또 구할 수 있죠.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면. 그래서 람다 스퀘어까지의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그리고 나서 다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면 람다 3승까지의 솔루션을 구할 수 있죠.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더럽게 복잡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죠. 풀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풀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복잡한 거 말고 퍼스트 오더, 물론 퍼스트 오더에서 0이 되면 세컨드 오더까지 봐야 되죠. 우리 그거는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리에서도 퍼스트 오더 에너지 시프트가 0이 되는 경우 세컨드 오더까지 계산해야 되는데 세컨드 오더는 모든 인터미디어 스테이트에 대한 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해졌었죠.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퍼스트 오더에서 non-zero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경우를 먼저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보면 아까 본 것처럼 왼쪽은 이거를 그냥 쓰고 오른쪽은 여기다 델타 nk를 집어넣는 거예요. nk를 집어넣으면 모든 서메이션 중에 k 인턴만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여기서도 보면 여기다가 k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쓰면 람다 t hbar phi m vt 이게 phi n이었는데 k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이거 어떻게 구하죠? 솔루션을 양변을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지 뭐. 자, cmt는 람다 다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 다 쓰기 귀찮으니까 ek 0 아니지 이게 잘못 썼네. 이 앞에 있는 걸 먼저 써. 왜 내가 거꾸로 써? 이 K0 이거를 H바 오메가 MK라고 씁시다.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죠. 분모의 H바랑 캔슬을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 e to the 오메가 MKT 프라임 phi m bt 프라임 phi k 이게 우리가 원하는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 아까 붙어 있는 우리 코에피션트에 대한 람다의 퍼스트 오더까지의 솔루션이에요. 하이 오더는
아까 말한 것처럼 리커션을 써서 아까 집어넣은 걸 여기서 CL 람다의 퍼스트 오더 텀까지 있는 걸 집어넣어서 람다의 세컨드 오더까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음 같은 거에서 측정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EN0라는 에너지를 측정할 확률, 다시 말하면 phi n state의 컴포넌트가 얼마나 있나, phi n state에 있을 확률이 얼마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컨비네이션으로 주었으니까 phi n state에 있을 확률이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아요? phi n state 컴포넌트가 얼마나 있나 그거 물어보는 거죠. 이게 PNT인데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는 요걸 측정할 확률이죠. PNT 이건 당연히 우리가 계산한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이지. 이게 얼마였죠? 제곱이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앞에서 요거죠. 요거만 나오죠. 절대값의 제곱이라면 요거 하나만 나오니까 요거라 이거예요.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네. 그럼 확률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어떡하나? 그럼 확률의 의미가 있나? 확률의 의미라는 게 도대체 뭐야? 모든 확률을 더하면 각각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컴플렉스 절대값의 제곱을 이걸 바꿔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여기 있는 요 컨비네이션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죠. 이건 우리 배웠지? 요게 프로젝션 오퍼레이터고 n 스테이트로의 프로젝션 오퍼레이터고, 그거를 모든 프로젝션을 다 합하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 안 배웠나 이것도? completeness relation, closure relation 이런 거 다 알죠? 그걸 일로 바꿔. 배웠다는만 좋아. probability sum은 항상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probability의 의미는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칼을 들었으면 이제 사과를 깎아봐야지. 사과를 하나 깎아봅시다. 사과를 깎아보는 이그샘플 하나 들어봅시다. 이그샘플 우리가 쉽게 1D 1차원의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봅시다. 그래서 그거는 unperturbed인 경우에 넘버 아이겐 스테이트, 아이겐 밸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unperturbed 아이겐 스테이트의 썸으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 처음에 어떻게 할까? 퍼터베이션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더럽게 복잡하네. 왜 이렇게 줬다는 거야? 왜 사람을 놀리는 거야 뭐야? 하지만 이제 이 텀을 잘 보면 앞에 있는 QEX는 우리가 많이 앞에서 본 거죠. 이 뒤에 있는 시간에 의존하는 부분을 빼놓으면 이건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가 걸렸을 때
인듀스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생기는 스타 이펙트를 봤을 때의 포텐셜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장이 쑥 켜진 거야. 전기장이 확 켜진 게 아니라 쑥 켜졌는데 어떻게 켜졌냐면 가우시안으로. 이게 타워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니셜 컨디션을 봤을 때는 포텐셜이 t equal 0에서 탁 켜진 결을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t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커져 있어. 그렇지만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포텐셜이 0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니셜 컨디션을 t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이니셜 컨디션을 잡아. 뭘로? 그라운드 스테이트 쳤다고 합시다. t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보면 타워는 t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아주 멀리서 본다는 게 아니라 타워가 굉장히 작은 극한을 보면 아주 t equal 0 근처에서 샤프한 픽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t equal 0에서 켜졌다가 꺼진 거예요. 그죠? 다음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스테이트로 어떤 프로바빌리티로 트랜지션이라는가를 보는 문제를 봅시다. 물론 t가 타워보다 크다는 거는 이펙티브리 타워가 이렇게 무한대로 가면 다시 포텐셜이 없어지는 경우죠. 그러면 언퍼터 오브 더 해밀턴이 아니라 아이겐 스테이트로 다시 익스펜드 하는 게 그리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린 지금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써야지 cn t는 이게 람다의 역할을 하니까 qe IH바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t까지 dt 프라임 e to the i 적당한 n 스테이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부터 이거 계산해야 되죠. 계산하기 힘들어. 소위 에러 펑션이라는 걸 뭐 이상한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t가 무한대일 경우를 어차피 볼 거니까 이 경우 t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QE t를 무한대로 보내자 이거죠. 이 시간에 상관없는 거고 dt 프라임 가만있어 보자. 오메가 n0가 얼마야? n 플러스 2분의 1에서 2분의 1을 뺀 거에 오메가니까 이게 n 오메가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엑스포넨셜 팩터를 보면 마이너스 1 오버 타우 스퀘어를 끄집어내면 t 프라임 스퀘어드 타우 스퀘어 t 프라임. 그러니까 컴플렉스 스퀘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t 프라임 마이너스인데 뭐 제곱을 하니까 i가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우리 이걸 계산하면 QE 요거를 쓰고 싶은 게 앞으로 나오고 N0가 N 오메가 제곱이니까 4분의 N제곱 오메가 제곱 타우 제곱 여기서 물론 변수 치환을 했죠. 물론 요거를까지 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다 집어넣어도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죠. 우리 이거 적분을 하면 여기 뭐 여기다 허수 부분만큼 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거는 알죠. 우리 이거는 허수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경 쓸 필요 없죠. 이게 얼마죠? 타우 스퀘어 루트 파이지 뭐. 가우스한 적분이죠. 그래서 N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은 파이. 이거에 이제 제곱을 해야지. 그죠? 파이 타워가 있으니까 Q제곱 E제곱 타워 제곱 H 바이 제곱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제 뭐냐면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 가능한 트랜지션이 일어난 파이널 스테이트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N을 결정하는 거는 요 시간과는 무관한 X에 대한 매트릭스 엘리먼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요거에 의해서 특징에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N값, 특정한 N값만 가는 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거에 의해서 0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셀렉션 룰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결정되는 거죠. 시간과는 상관없는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가지고 보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걸 계산하려면 X를 크리에이션과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로 쓰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는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니까 이건 0이고 A 대거는 1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은 H바 2M 오메가 델타 N1 N이 1인 상태로밖에 트랜지션이 가능하지 않아요. 따라서 P1은 여튼 이걸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Q 스퀘어드 E 스퀘어드 타우 스퀘어드 밑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M 오메가 물론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차지가 Q고 질량이 M인 거 우리 이걸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전부 0이죠. 트랜지션 하나로밖에 안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요게 x가 아니라 x제곱이면 요거의 제곱이면 달라지죠. 제곱이면 n이 2인 거, n이 0인 거, n이 1인 거 다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시간과 의존하지 않는 시간에 의존하는 시간의 인디펜던트 오퍼레이터의 이니셜과 파이널 스테이트 사이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로 어떤 스테이트가 결정되느냐, 이게 바로 셀렉션 룰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타우가 무한대로 가면
타우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무식하게 보면 타우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굉장히 커지는데 걱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엑스포넨셜 서프레션이 훨씬 크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다 0이고 P1도 0이야. 트랜지션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이게 아까 우리 쉐입을 본 곳에서 타우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뭐예요? 포텐셜이 아주 천천히 켜졌다가 천천히 꺼지는 경우죠. 이 경우.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주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셀렉션 룰, 트랜지션, 그 다음에 트랜지션이라 할 때 이때 이거 0, 이게 다시 말하면 이건 계속 익사이트 스테이트 어떤 것으로 가자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가만히 있죠. 이렇게 타우가 무한대로 가는 리밋은 포텐셜이 아주 천천히 켜졌다 꺼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아디아베틱 체인지라고 해요. 연력학에서 배운 아디아베틱이랑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뭐 아이디어는 같죠. 아주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소위 아디아베틱 티어렘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 배울까 말까? 나중에 무슨 뭐 베리스 페이스 뭐 이런 걸 배울 때는 할지 모르지만 아디아베틱 티어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말로만 하면 다음과 같이 포텐셜이 아주 천천히 켜지면 우리가 지금 우선 그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게 뭐죠? 포텐셜이 퍼터베이션이 켜지기 전에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한 아이겐 스테이트에 있다가 퍼터베이션이 켜졌다가 꺼진 후에요. 꺼진 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원래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기술할 수 있는 것 중에 다른 한 스테이트로 트랜지션 될 프로바빌리티, 다시 말하면 이니셜이랑 파이널은 똑같은 H0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기술됐는데 그 사이에 퍼터베이션이 잠깐 불쑥 켜졌다 꺼지면 그게 이걸 트랜지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디아베틱 티어렘이라는 건 뭐냐면 포텐셜이 천천히 변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임의의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아니고 처음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으면 포텐셜이 천천히 켜지면 켜지는 어떤 순간에도 그 상태는 뭐죠?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 H0만 있는 게 아니죠. H0 플러스 람다 VT0, T0에서의 포텐셜 VT0로 주어지는 새로운 해밀토니안으로 기술되는 시스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다르죠.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는 포텐셜이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도 계속 변하죠. 그렇지만 포텐셜이 천천히 켜지면 처음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거는 항상 그 시스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남아있는다 라는 게 아디아베틱 티어렘이에요. 근데 오랜 천천히 다시 꺼지면 원래 상태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퍼터베이션, 우리 같은 타워가 무한대로 갈 때의 퍼터베이션은 아디아베틱 티어렘을 쓰면 처음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으면 퍼터베이션이 천천히 켜졌다 꺼지면 남는 게 어디에 남는다고?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남아있다는 거죠. First Excited State는 그런 말 못해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타워가 무한대로 갈 때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남아있다는 게 뭐냐면 아디아베틱 티어렘의 결과예요. 하나로 우리 아주 여러 가지를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물론 이런 퍼터베이션도 있지만 이게 소위 펄스죠. 그죠?
이런 거 주어지는 펄스라는 게 뭐죠? 시간 t의 영역에서 봤을 때, 물론 이게 이렇게 한 영역에 아주 좁은 영역에서만 0이 아니고 나머지는 0인 경우. 그렇지만 우리 웨이브는 뭐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나 타임 스페이스에서나 우리가 이게 뭐지? 중첩, 슈퍼포지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다음 같은 거는 전부 사인, 코사인 혹은 플레인 웨이브, 사인, 코사인, 플레인 웨이브는 저 스페이스에서 그렇고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해서 오실레이팅 하는 거를 우리가 뭐냐면 하모닉 펑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펄스는 여러 프리퀀시를 가진 하모닉 펑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보죠. P0를 더하면 확률은 마찬가지로 1인가요? 봐봐. P1부터 Pn에서 n이 1 이상인 게 전부 다 0이면 P0는 얼마야겠는데? 다 합하면 1이라며. 아까 우리 봤잖아. 어디 갔어? 다 합하면 1이라며. 다 합하면 1인데 excited state로 모두 갈 확률이 0이면 물론 하이어 오더 지금 저 세컨 오더나 서드 오더를 계산한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람다의 퍼스트 오더에서 계산한 걸 보면 그러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로 갈 확률이 0이면 남아있을 확률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몰라? 다시 얘기해. 무한대가 아닐 때는 P0 더하기 P1이 1이지. 근데 P0를 구하는 거는 다른 얘기지. P0는 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남아있을 확률을 계산하는 거 아니야. 남아있을 확률은 우리가 계산하기 어려워요. 남아있을 확률은 오더 람다에서는 0이야. 아니지, 1이야. 그냥 1. 왜냐하면 오더 람다 스퀘어. 왜냐하면 이게 오더 람다 스퀘어 텀이죠. 오더 람다 스퀘어 텀부터 확률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남아있을 확률을 퍼터베이션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을 확률은 1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날 모든 확률을 빼면 돼. 그죠? 오케이.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맞지?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펄스가 아니라 또 이래. 시간에 대한 하모닉 포텐셜. 이게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 그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더러운 문제들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쉽게 개념을 들으려면 포텐셜이 어떤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양 오퍼레이트일 수 있죠. 파이 오메가 t 오메가를 양수라고 했을 때 다음 같은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첫 번째는 이무의 그러면 펄스나 이무의 퍼터베이션은 이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항상 쓸 수 있죠. 오메가를 적당히 변형시키면서. 두 번째, 이거 하나로 주어져 있으면
M이 비록 허미시안 오퍼레이터라고 하더라도 이 컨비네이션 때문에 B는 허미시안이 아니지 않나요? 허미시안이 아니면 곤란하지 않나요? 그렇죠. 허미시안이 아니면 곤란하죠. 이거 두 개 곱해 적당히 더해서 허미시안을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 중에 한 컴포넌트. 나중에 나타나는 건 항상 허미션을 우리가 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 컴포넌트 하나를 가지고 이제 우리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를 봅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돼? 뭐 알잖아. 우리 아까 이제 공식을 쓰면 되죠. 아까 CM을 썼는데 그걸 CN으로 바꾸면 람다 IH바 이거부터 앞에 끄집어내. 시간을 의존하지 않는 거 먼저 끄집어내. 요건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치고 그럼 역시 dt 프라임 m이 아니잖아. 내가 n으로 썼잖아. 그럼 m으로 써. 헷갈리면 오메가 mk t 프라임 이게 있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뭐냐면 어려움의 시작이야. 이거를 봐야지. 이거를 적분을 하면 뭐 어려움의 시작이라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계산해야지 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무한대일 때는 무한대가 아니라 t일 때지. t일 때는 t가 0일 때는 1이지 뭐. 이거는 투를 끄집어내면 반을 끄집어내면 반에 마이너스 붙인 거. 2배 I sin 요거죠. 2배 I인데 I는 없어지고 sin 두 배인데 분모로 들어오면 다음과 같이 들어오죠. 굉장히 불편하지. 뭐가 하지만 할 수 없지. 그래서 PNT는 이걸 제곱을 하면 되죠. 람다 요 위에 있는 걸 제곱을 하면 M 자꾸 나가 M인데 자꾸 나가 제곱 by K 절대값의 제곱 그 다음에 엑스포는 이 팩터는 뭐 절대값하면 1이니까 뒤에 있는 거 sin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건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오슬레이팅 하죠.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오슬레이팅 하죠.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오슬레이팅 하면 에브리지 아웃 될 것 같죠. 에브리지 아웃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요게 0이 되면 돼. 요게 0이 된다는 건 뭐죠? 오메가 mk가 다시 말하면 EM0 마이너스 EK0 이게 바로 오메가 mk에다가 h바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넘기면 다음과 같이 된 경우만 0이 아닌 경우가 생기죠. 이게 뭐예요? 에너지가 두 상태에서 이제 에너지가 분배되려면 처음에 우리가 K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M으로 가는 게 M이 에너지가 더 크면 H바 오메가라는 에너지를 업소브를 한 거고 이 포텐셜에서 이게 낮은 상태면 H바 오메가만큼을 바깥으로 방출을 한 경우죠. 그래서 요 경우 우리 요거를 T가 무한대로 갈 때 그 조금 아까 내가 말했던 그 T가 요게 0이 아닐 때는 0으로 가고 요게 0으로 가면 어떤 유한한 값으로 가는지 요거에 시간 t가 큰 리밋에서의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한번 다음 시간에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끝! 중간고사 기간에 수업은 다 해. 수업은 다 해. 뭔데? 디저너릿 퍼터베이션 시리즈에서 뭘 하고 싶은데? 이 차 수정 개선이 아니라 1차에서 오케이 2차에서 그렇지 오케이 어, 2차 수정에 대해서는 내가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하지 않았지. 2차 수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저 디저너리 할 경우에 복잡한데, 그거 어떻게 계산하나? 어떻게 계산하나? 그거를 하려면 할 수 있지. 그거를 이제 더 이상 그럼 그 디저너리 그 문제가 안 되면, 그거를 이제 다시 그, 그, 우리가 구한 코에피션트들에 대한 리커션 릴레이션을 집어넣어서 다시 계산을 해야지. 우리가 내 강의에서는 디저너리 퍼터베이션 띠리에서 람다의 퍼터베이션의 2차 커렉션 우리 생각을 안 했지. 타워를 무한대로 보내기 전에 피저를 타워를 보내기 전에 피저를 계산할 수 있어. 피저는 1-P1이야.
당연하지. 왜냐하면 확률을 P0 더하기 P1 더하기 P2 더하기 해서 무한대까지 더한 게 1이 돼야 되는데 P2부터 P 무한대까지는 0이고 P1을 구할 수 있으면 남아있을 확률은 P0는 1에서 P1을 빼면 되잖아. 다른 트랜지션이 없잖아. 물론 람다의 2차, 3차 항을 무시할 경우 람다 스퀘어 오더에서 왜냐하면 람다 하이 그거는 뭐냐면 람다의 세컨 오더를 계산을 해서 P0를 계산한단 말이야. 그렇지. 계산하면 결국 똑같은 텀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걸 굳이 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남아있을 확률을 람다 스퀘어에 대한 커렉션을 계산하지 않고 람다에 대한 다른 걸로 트랜지션이 일어날 거에 람다 오더에서의 결과를 이용해서 그걸 전부 다 더한 다음에 빼주면 되지 이래서. 신기하지? 확률이라 그래. 오케이. 자, 그럼 강의 끝내고